그림 형제 동화 첫 번째 이야기 헨젤과 그레텔. 옛날 어느 숲속에 가난한 나무꾼이 어린 남매를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오빠의 이름은 헨젤이고 누이 동생의 이름은 그레텔이었습니다. 두 아이의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이들은 새 어머니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집안은 몹시 가난했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먹을 것을 걱정하며 살아야 할까? 그러자 새어머니가 심술궂게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리는군요. 무슨 수를 내지 않으면 우리 네 식구 모두 굶어 죽고 말 거예요. 무슨 좋은 수라도 있어? 새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아이들에게 빵 한 개씩 나눠주고 숲속으로 내려갑시다. 그리고 우리는 일하러 가는 척하며 몰래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이들은 길을 모르니 돌아올 수 없을 테지요. 아이들을 숲속에 버리고 오자는 말이오? 우리 모두가 굶어지는 것보단 낫지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을 버릴 수는 없소. 두 번 다시 그런 말은 하지도 마시오. 아버지가 딱 잘라서 말하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 식구 모두 굶어 죽을 날만 기다리면 되겠군요. 하지만 저 어린 것들이 불쌍하지도 않소. 아버지는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까지 너무 배가 고파서 잠들지 못하고 있던 헨젤과 그레텔은 옆방에서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나누는 이야기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레텔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우리는 이제 어쩌면 좋지? 그레텔, 울지 마.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헨젤은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잠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코를 고는 소리가 들리자 헨젤은 살그머니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조약돌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레텔은 그 조약돌을 주머니가 불룩하도록 주워 담고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서 그레텔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레텔, 하느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실 거야. 걱정 말고 편히 자렴. 이튿날 새어머니는 해가 뜨기도 전에 서둘러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얘들아, 어서 일어나거라. 오늘은 숲에 뗄나무를 하러 가야 한단다. 새어머니는 두 아이에게 빵 한 개씩을 주었습니다. 이건 너희들의 점심이니 잘 챙기렴. 그레텔은 두 개의 빵을 자기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헨젤의 주머니 속에는 조약돌이 가득 들어있었으니까요. 헨젤과 그레텔은 아버지와 새어머니를 따라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헨젤은 걸어가다 말고 이따금씩 뒤를 돌아보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꾸물거리는 헨젤을 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헨젤, 왜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니? 하얀 고양이가 지붕 위에서 우리에게 인사하는 것 같아요. 헨젤은 얼른 딴청을 피웠습니다. 이 바보야, 고양이가 어딨니? 저건 아침 햇살이 굴뚝위에서 반짝이는 거야. 새어머니가 빈잔을 주었습니다. 사실 헨젤은 집을 돌아보는 채 하면서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조약돌을 한 개씩 길에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깊은 숲속에 다다르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땔감 좀 모아오너라. 여기에 모닥불을 피워주마. 아이들이 나뭇가지를 모아오자 아버지는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얘들아, 우리는 더 깊은 곳에 가서 나무를 해야 하니 너희들은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리고 있거라. 새어머니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모닥불 옆에 앉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헨젤과 그레텔은 함께 빵을 먹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는 쿵쿵거리며 나무를 찍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아이는 아버지가 가까운 곳에 있다고 생각해 안심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소리는 나무를 찍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커다란 나무에 매달아둔 나뭇가지 하나가 바람에 흔들려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아버지를 기다리다 지친 헨젤과 그레텔은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두 아이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레텔은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무서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레텔, 걱정하지 마. 달이 뜨면 집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헨젤은 훌쩍이는 동생을 달래주었습니다. 얼마 후 달이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숲으로 오는 길에 헨젤이 떨어뜨려둔 조약돌이 달빛에 반짝거렸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그 조약돌을 따라 숲길을 걸었습니다. 두 아이는 밤새도록 걸어 새벽 무렵에야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이 문을 두드리자 새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놀란 새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헨젤과 그레텔을 쳐다보았습니다. 너희들은 어쩌면 그렇게 말썽을 부리니? 어쩌자고 숲에서 잠을 자는 거야? 나는 너희들이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줄 알았지 뭐니? 그러나 숲에 버리고 온 아이들 생각에 한숨도 자지 못했던 아버지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또다시 먹을 것이 바닥났습니다. 그날 밤 새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이러쿵저러쿵 투덜대기 시작했습니다. 빵이라곤 한 덩이밖에 안 남았어요. 내가 이 집을 나가든지 저 아이들을 내보내든지 해야겠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내 식구 모두 굶어 죽고 말 거예요. 빵 한 덩이라도 아이들과 조금씩 나누어 먹으면 되지 않소? 하지만 마음씨 고약한 새어머니는 아이들을 버리고 오자고 또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이번에도 새어머니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옆방에서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잠이 들자 헨젤은 조약돌을 주우려고 일어났지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헨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새어머니가 방문을 밖에서 잠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레텔은 겁이 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레텔, 울지 마. 하느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헨젤은 어린 동생을 달래주었습니다. 이튿날 해가 뜨기도 전에 새어머니는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새어머니는 지난번보다 훨씬 작은 빵 한 조각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깊은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헨젤은 빵 조각을 작게 뜯어 길바닥에 조금씩 떨어뜨렸습니다. 몰래 하느라 가던 길을 여러 번 멈춰서야 했습니다. 얘야, 왜 그렇게 자주 멈춰서서 두리번거리는 거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 지붕에서 하얀 비둘기가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헨젤은 얼른 딴청을 피웠습니다. 이 바보야, 그건 비둘기가 아니고 아침 햇살이 굴뚝에서 하얗게 반짝이는 거야. 새어머니가 핀잔을 주었습니다. 깊은 숲속에 들어오자 아버지가 모닥불을 피워주었습니다. 새어머니는 두 아이에게 데리러 올 때까지 얌전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그레텔은 자기의 빵을 헨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헨젤의 빵은 오는 동안에 길바닥에 모두 떨어뜨렸기 때문이죠. 빵을 먹고 난 두 아이는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아이들 몰래 집으로 돌아갔고 아이들은 캄캄한 밤이 돼서야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레텔, 걱정하지 마. 달이 뜨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잠시 후
달이 떠올라 길을 환하게 비춰주었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는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헨젤이 떨어뜨려둔 빵 조각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숲속의 새들이 빵 조각을 모두 먹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괜찮아. 그래도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헨젤은 그레텔의 손을 꼭 잡고 밤새도록 숲속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끝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다음 날도 하루 종일 굶은 채 숲속을 헤맸습니다. 숲속을 헤매는 동안 먹은 것이라곤 덤불에서 발견한 산딸기 2~3개가 고작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헨젤과 그레텔은 어느 나무 밑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또다시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집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숲속을 헤매던 헨젤과 그레텔은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운이 다 빠져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두 아이는 곧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하얀 새 한 마리가 아름다운 소리로 지저귀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이 힘없이 그 새를 바라보자 새는 두 사람 앞으로 날아와 마치 자신을 따라오라는 듯 날개를 파닥거렸습니다. 두 아이가 하얀 새를 따라가 보니 아주 조그만 집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그 집은 빵으로 만든 집이었습니다. 지붕은 과자로 되어 있었고 창문은 사탕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레텔, 이건 빵으로 만든 집이야. 헨젤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배가 고파 죽는 줄 알았어. 자, 나는 한쪽 벽을 뜯어 먹을 테니까 너는 창문을 뜯어 먹으렴. 달고 맛있을 거야. 헨젤은 한쪽 벽을 조금 뜯어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레텔도 창문 한 귀퉁이를 뜯어내어 오물오물 깨물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헨젤은 빵으로 된 벽 한쪽을 다 뜯어 먹었고 그레텔도 사탕으로 만든 창문 하나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집안에서 지팡이를 짚은 늙은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너무 놀라서 하마터면 들고 있던 빵과 사탕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귀여운 아이들이 왔군. 몹시 배가 고팠던 모양이로구나. 이제 아무 걱정 말고 여기서 살거라. 할머니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우유와 사탕, 그리고 맛있는 과자와 과일이 잔뜩 놓여 있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맛있는 음식을 배가 터지도록 실컷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2개의 깨끗한 침대를 마련해주며 헨젤과 그레텔을 편히 쉬게 해주었습니다. 따뜻한 집안에서 배불리 먹고 깨끗한 침대에 누운 헨젤과 그레텔은 천국에 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답니다. 그러나 사실 이 할머니는 아이들을 잡아먹는 무서운 마귀 할멈이었습니다. 마귀 할멈은 헨젤과 그레텔이 올 줄 알고 미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빵과 과자로 만든 집도 길을 잃은 아이들을 깨워드리기 위한 함정이었지요. 마귀 할멈은 원래 눈이 나빠서 먼 곳을 볼 수 없었지만 냄새를 잘 맡았기 때문에 사람이 가까이 오면 냄새로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을 집 안으로 끼어들인 마귀 할멈은 희죽희죽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일단 내 손 안에 들어왔으니 살아서 나갈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라. 이튿날 새벽 마귀 할멈은 헨젤이 자고 있는 침대로 다가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하하, 그거 참 맛있게도 생겼군. 마귀 할멈은 갈퀴 같은 손으로 헨젤을 덥석 안아다가 작은 창고에 집어넣고는 밖에서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헨젤이 살려달라고 울면서 소리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귀 할멈이 그레텔을 흔들어 깨우며 소리쳤습니다. 이 게으름뱅이 계집애야, 어서 일어나 물을 길어넣어라. 네 오빠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어야겠다. 통통하게 살을 찌운 후에 잡아먹는 게 좋으니까. 그 말을 들은 그레텔은 너무 무서워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하지만 마기 할멈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회를 봐서 오빠를 구해내야 해. 그레텔은 이렇게 생각하며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마기 할멈은 헨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면서 그레텔에게는 개 껍데기만 먹게 했습니다. 매일 아침 마기 할멈은 창고에 가서 소리쳤습니다. 헨젤, 손을 내밀어 보렴. 얼마나 살이 쪘는지 보자. 영리한 헨젤은 그때마다 먹고 남은 뼈다귀를 내밀었습니다. 눈이 나쁜 마기 할멈은 그것을 만져보고는 아직도 너무 말랐다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느덧 한 달이 지났지만 헨젤의 손은 여전히 빼빼 말라 있었습니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난 마기 할멈이 소리쳤습니다. 그레텔, 물을 길러 오너라. 살찔 때까지 기다릴 것 없이 내일은 헨젤을 잡아먹어야겠다. 가엾은 그레텔은 물을 깃는 동안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저희를 구해주세요. 마기 할멈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숲속에서 굶어 죽는 게 나아요. 적어도 오빠랑 함께 죽을 수 있다면 행복하겠어요. 시끄러워. 네가 아무리 울어도 소용없다. 마기 할멈이 무섭게 윽박질렀습니다. 이튿날 새벽, 그레텔은 물을 끓이기 위해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레텔, 먼저 빵을 구워야겠다. 화덕 뚜껑을 열고 빵을 구울 수 있을 만큼 안이 뜨거워졌는지 보아라. 마기 할멈은 그레텔이 화덕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는 순간 그레텔을 화덕 안으로 밀어넣을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아차린 그레텔이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가르쳐주세요. 멍청한 계집애 같으니라고 이렇게 하란 말이다. 마기 할멈은 화덕 뚜껑을 열고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그 순간 그레텔은 재빨리 마기 할멈의 몸을 화덕 안으로 힘껏 밀어버리고는 문을 쾅 닫았습니다. 화덕 안에서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레텔은 곧장 오빠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오빠, 마기 할멈은 화덕 안에서 다 죽었어. 이제 우리는 살아난 거야. 헨젤과 그레텔은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아이는 마기 할멈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는 눈부신 보석들로 가득 찬 보물 상자가 있었습니다. 와, 이건 조약돌보다 몇 배나 더 아름답구나. 헨젤과 그레텔은 주머니가 불룩하도록 보석들을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 오빠, 어서 마기 할멈의 숲을 빠져나가자. 헨젤과 그레텔은 부지런히 숲을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숲이 끝나는 곳에 큰 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오빠, 강을 건널 다리가 없어. 배가 있으면 그걸 타고 건널 텐데. 헨젤과 그레텔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강 위에서 오리 한 마리가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오빠, 오리에게 강을 건네달라고 부탁해볼게. 그레텔은 오리에게 말했습니다. 착한 오리야, 우리는 헨젤과 그레텔이라고 해. 부디 우리를 등에 태워서 강을 건네주렴. 그러자 두 아이가 있는 쪽으로 오리가 헤엄쳐 왔습니다. 오빠, 우리가 함께 타면 오리가 너무 힘들어할 테니 한 사람씩 타는 게 좋겠어. 헨젤과 그레텔은 한 사람씩 오리 등에 타고 무사히 강물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넌 뒤에도 숲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에게 그 숲길은 어쩐지 낯이 익었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 저 멀리에 아이들 집에 굴뚝이 보였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한다름의 집으로 달려가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왔어요. 헨젤과 그레텔이 왔어요. 아버지는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을 숲속에 버리고 온 후부터 아버지는 잠시도 마음 편하게 지낸 날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새어머니는 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지요. 그레텔이 활짝 웃으며 앞치마 주머니를 흔들자
금은과 진주 등 눈부신 보석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헨젤도 주머니 속에 가득 담긴 보석을 모두 꺼내놓았습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헨젤과 그레텔은 아버지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